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부부가 3주택을 모두 비과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벌써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3주택을 전체를 비과세 받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상담도 해드렸습니다만, 혼인 특례가 있죠. 이게 바로 부부가 각각 혼인 전에 1주택씩 보유를 하면, 어떻게 되죠? 혼인 신고 후에 5년 이내에 둘 중 하나를 매도를 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또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네. 자, 요것 때문에 간혹 신혼부부들이 와서 곧 결혼을 할 텐데 어디 살려고 한다.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시고 나서 다 사면은 2주택이 됩니다. 예. 결혼 전에 1주택씩 가지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면 바로 그게 2주택을 바로 비과세 받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3주택을 비과세를 받냐는 거죠. 예, 바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1주택을 매도 후에, 그러면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1주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즉,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겠죠.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과세가 되느냐 과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1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 요건들 있죠. 2년 보유만 해도 되느냐, 2년 실거주를 해도 되느냐, 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한 후에, 자, 팔았어요. 신규 2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일시적 1가 2주택으로 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비과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죠. 자, 어떤 경우냐? 자, 1주택 매도 후에 똑같이, 근데 과세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2년을 실거주하지 않았거나 2년을 보유하지 않고서 2년을 채우지 않고서 파는 경우는 과세가 되는 경우죠. 특히 중과세가 되겠죠. 단기 매매는. 근데 그래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갑자기 자기가 꼭 살려고 했던 매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싸게 나와요. 이거 양도세 중과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큰 금액이 더 싸게 나오는 경우, 특히 경매에 낙찰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게 세금 계산에서 양도세 중과를 하더라도 이 경매라든지 새로 사는 주택을 굉장히 싸게 산다, 고가를 싸게 산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거를 비과세 받을 거 생각해 보면 훨씬 이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바로 과세를 하면서 팝니다.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세를 하게 되면 신규 1주택 후에 취득 후에 2년 지나고 나서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규 취득을 해서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를 받고 가는데 2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A주택, B주택, C주택이라고 있고, 부부가 각각 A, B를 가지고 있다가 신규 주택을 C로 할게요. 그러면 B를 매도한 후에 C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이내에 A를 매도를 하면 제가 얘기했던 비과세, 이것도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과세를 한다, 세금을 낸다, 비과세가 아닌 과세를 한다, 그러면
이걸 팔고 나서 B를 팔고 나서 A를 2년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C를 취득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죠.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 둘 중에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 그러면 3년 이내에 네, 바로 팔면 이시어 1가구 2주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그렇게 메리트 있는 주택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바로 문제는 과세가 돼버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과세를 못 받는다. 과세가 돼버린다. 네, 그 부분이죠. 그래서 자 오늘 부부가 3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고 비과세 받을 줄 알았는데 방금 같은 경우 과세를 했다. 네, 먼저 파는 주택 과세를 했다. 그 다음 주택은 2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거. 작년에 바뀌었죠. 2021년부터 바뀐 게 마지막 주택 비과세 요건이 바로 네, 기존 주택 매도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 그 전 주택이 과세가 된다고 한다면 네, 바로 2년이 지나야 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으로 매도가 됐다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만 갖추면 2년이 꼭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요점입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바로 또 혼인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혼도 되냐? 재혼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혼인이기 때문에. 예. 세 번째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예. 엄영수 씨 같은 분들 3번 하셨나요? 예. 그런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무조건 많이 올라가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법을 모르면 아무리 잘 사고 아무리 잘 팔아도 세법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